혹시 열대어를 키우기 전 어항을 어떻게 꾸밀까 고민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은 물생활 입문 과정에서 어항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정말 간단히 어항을 꾸밀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현재 어항을 하나 갈아엎을 일이 있어 겸사겸사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 방법 중 크게 손이 가지 않는 방법인 덩치 큰 유목으로 꾸미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설명에 앞서 이 방법의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큰 유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워터가 필연적으로 생성됩니다. 블랙워터는 유목에서 물이 빠지는 것을 말하며 물이 투명한 상태에서 점점 누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런 물을 일부러 연출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호불호가 꽤나 많이 갈리는 요소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용할 유목을 구합니다. 저는 보통 마음에 드는 유목을 찾으러 수족관에 갑니다. 온라인으로도 예쁜 유목을 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온라인 특성상 실제로 볼 수 없고 요리조리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볼 수 없기 때문에 수족관에서만 유목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고르는 이 유목이 들어갈 수조에 어떤 생물이 살지를 고려하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원반 형태의 몸으로 최대 길이 12에서 15cm에 달하는 엔젤피쉬가 살 수조에 넣을 예정입니다. 엔젤피쉬의 경우 전부터 강조했듯 장가지가 많은 유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브런치 유목이나 이런 유목은 크고 예뻐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고른 유목은 바로 이 유목입니다. 수족관에서 거의 30분 이상을 고르다 들고 온 녀석입니다. 크기가 상당하죠. 텍스처 또한 보기 좋은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배치를 위해 요리조리 돌려봅니다. 눕혀도 보고 좌우로 바꿔도 보고 거꾸로 놔보기도 하고 수족관에서 유목을 고르고 원하는 모습을 찾고 돌아오지만 집에 들고 와 수조에 배치하다 보면 다른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하죠. 대략적으로 모양을 잡았다면 집에 굴러다니는 남은 돌도 한번 들고 와 봅니다. 짙은 색을 띠는 오석과 밝은 노란색의 황오석이 있습니다. 둘 다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황오석은 개성이 넘치는 느낌으로 보다는 유목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아줬으면 해서 오석을 쓰기로 했습니다. 유목이 크고 멋지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멋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돌을 선택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닥재는 엔젤이들이 원래 살던 수조의 바닥재를 사용했고 수조가 더 크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똥을 싸줍니다. 추가로 구입한 바닥재도 부어줍니다. 모래를 적당히 펼쳐두고 유목을 다시 한번 얹어봅니다. 와, 이대로 끝내도 좋을 것 같네요. 아까 골랐던 오석도 한번 넣어봅니다. 돌이 그렇게 튀지도 않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적절한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려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 수조에 안시라는 친구가 이사올 예정이라 적당히 숨을 곳을 만들어야 해서 다르게 놔봤습니다. 굴러다니는 다른 유목도 한번 얹어봤습니다. 뭔가 서로 매칭도 되고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어 이대로 사용하려 했지만 중간에 생긴 틈에 엔젤피쉬가 낄 확률이 있어 뺐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고도 밍밍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큰 돌 말고 조금 더 작은 돌을 사용하면 디테일이 올라갑니다. 아쉽게도 그 중간 사이즈의 돌을 구하지 못해 바닥재보다는 조금 더 굵은 돌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목과 돌이 바닥에 닿는 곳 주변으로 뿌려주면 뭔가 밀도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휑하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수조. 중간 과정을 찍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에 말했던 블랙워터라는 것이 나와 물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실제로 엔젤피쉬가 사는 곳은 아마존강 유역인데 그중 몇몇 곳에서는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 풍경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현한 건 아니지만 흉내를 내봤습니다. 이렇게 유목이 크게 자리 잡기만 해도 볼만하지 않나요? 다른 유목을 더 넣어서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의 취지는 간단히 꾸미는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수조의 주인인 엔젤피쉬를 위한 수조를 만들다 보니 더욱 단순한 수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결과가 썩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며 황금 비율을 대입하거나 한다면 더 멋진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멋진 어항을 꾸미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저처럼 생물을 위한 수조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생물을 생각 중이신 분들께선 생물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유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의 종류를 정하고 그 나무 중에서 큰 것을 고르다 보면 분명 멋진 녀석을 만날 것이고 그 나무가 수조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기호에 따라 돌을 넣으셔도 되고 수초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막 자잘한 유목 여러 개를 대강 냅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백을 남기면서 시원하게 큰 유목을 넣는 것도 꽤나 멋진 연출 방법이라 생각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세팅을 하고는 싶은데
물이 누렇게 되는 블랙워터를 막고 싶으시다면 히카리 블랙홀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고, 꾸준한 환수를 통해서도 비교적 투명한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엔젤피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엔젤피쉬 영상에서 수조 높이가 45cm 이상이 되는 곳이 좋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수조는 60에 30에 35인 2자 소폭 수조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전에 있던 수조는 30에 45, 45인 30배럭 수조에 있었습니다. 높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35cm인 이 수조에서 아이들이 못 살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위아래 공간이 그렇게까지 넓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강할 거예요. 단 10cm의 차이지만 체감상 상당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말하지만 35cm에서의 사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상적으로 답답한 면이 있으며 위아래 공간이 많이 제공되지 않는 편이라 아이들 또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조에 사용된 여과기는 리컴 거리식 여과기 630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여과제는 네오미디어 퓨어 구형을 사용했고요. 조명은 그냥 옆에 있는 거 잠깐 떼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큰 유목에 대한 부담을 덜시고 새로운 것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